흥화진 전투 이후에 전투 상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소배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감찬으로서는 좀 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강감찬으로서는 직접 자기가 소배압과 싸우지를 못해요. 강감찬은 흥화진에 올라가 있었고 소배압은 안 싸우고 바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군을 오히려 북쪽에 있던 고려군이 쫓아 내려오면서 싸우는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대체로 보면 거란군이 북쪽에 있고 고려군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이 빨리 내려가고 고려군이 그걸 추격하면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고려군이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거란군과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때 부원수 강민첨이 자주까지 쫓아가서, 자주는 지금 평안남도 자산군과 순천시 일대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가서 거란군을 또 패배시켜요. 또 시랑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탄, 이건 아마 평양 북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또 만여급을 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만이 내려왔는데 그걸 그냥 믿더라도 여기서 만여급을 베었으면 10분의 1을 여기서 격파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거란군이 이 개경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병력 손실이 꽤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막 개경으로 막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강감찬이 병마판관 김종연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에 가서 지키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동북면 병마사도 군사 3,300명을 원군으로 보냈다. 오히려 개경 수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서북 쪽에서는 김종연의 10,000명, 동북 쪽에서도 동북면 병마사의 군대 3,300명이 개경으로 집결을 한 거죠. 고려사 세가 기록에 따르면 1019년 1월 3일 날 소배압이 신은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현은 개경 바로 옆에 있는 신계예요. 경성과 100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 100리면 이거는 정말 하루면 갈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거란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개경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개경 성 바깥에 있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청야전술, 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로 맞섰다. 아마 위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군대 거의 전부가 다 북쪽으로 거란군을 막으려고 나간 상태니까 개경을 지킬 군대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10,000명, 3,300명이 급히 그래서 개경으로 오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진영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란군과 싸워야 된다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소배압이 야율호덕을 고려 국왕한테 보내서 회군하겠다고 알리고는 갑자기 자기들이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몰래 척후기병 300을 금교역에 보냈다. 뭔가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낸 군사 100명이 밤을 틈타 거란의 척후기 300을 엄습해서 죽였다. 자, 아마 이러고 있는 사이에 김종연의 군대도 오고 동북면에서 군대도 오고 해가지고 개경 방어가 이제 단단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소배압이 군대를 돌려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한 길은 온 길하고는 다르게 내륙 쪽 길을 타고 간 것 같아요. 연주, 여기가 지금 평안남도 개천이고 위주, 이건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후퇴하고 있던 강감찬이 기습해서 500여 급을 베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운명의 땅이죠. 귀주에서 거란군과 고려군이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TMI. 이걸 귀주라고 해야 될까요? 구주라고 해야 될까요? 참고로 지금 지명은 평안북도 구성시입니다. 구로 읽어요. 이 글자가 거북 귀자잖아요. 거북. 거북이라고 할 때는 귀인데 땅 이름을 쓸 때는 구로 읽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맞죠. 그런데 오랫동안 귀주라고 해왔고, 그래서 모든 원칙에 앞서는 것이 언어 습관입니다. 한번 입에 밴 것을 이거 잘못된 거니까 고치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명 구성은 구성이라고 하고 옛날 지명 귀주는 귀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강감찬을 왜 우리가 강감찬이라고 해요? 이 감자에는 한이라는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찬이라고 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강감찬이라고 하지 강한찬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강감찬, 귀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가면은요, 정약용 호를 왜 우리가 다산이라고 하죠? 이거 왜 차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런 발음으로 그냥 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주가 맞아요. 강한찬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주로 하겠습니다. 자, 귀주 2월 1일이에요. 거란군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웠는데, 그러니까 귀주에 성이 있었을 텐데 성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성 바깥에 동쪽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자, 요것이 이제 귀주 전투의 시작인데요. 이 귀주 전투에 대한 기록에는 검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주 전투에서는 검차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귀주 전투를 그리면서 굉장히 넓은 들에서 막 기병하고 검차하고 어우러져서 싸우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귀주가 그렇게 넓은 들이 아니죠. 여기는 귀주 분지 또는 구성 분지라고 불리는 하나의 분지 지형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여기에서 전투를 벌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기병전, 검차진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귀주 분지 안에 또 산성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구산 해발 높이가 511m 정도가 되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에 쌓은 귀주 산성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통일되면, 아니죠, 통일되기 전에 남북 교류가 되면 여기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정말 여기는 고려가 강동 6주 중에 하나니까 거란으로부터 이제 영토로 인정받은 곳인데 귀주 전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안 가본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드넓은 평야에서 검차진과 기병이 맞서는 이런 전투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란군과 고려군이 있었던 자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군이 북쪽에 있고 거란군이 남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귀주 이북, 압록강 주변은 전부 고려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거란군은 이때 개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귀주에서 고려군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거란군이 그걸 뚫고 가는 이런 형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거란군이 북쪽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안 싸우고 그냥 가면 돼요. 굳이 거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쪽에서 쫓아오는 고려군과 그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전투는 북쪽에 고려군이 있고 남쪽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이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것은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까지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김종현, 누구죠? 강감찬이 빨리 개경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개경에 갔던 그 기병이잖아요. 이 기병이 거란의 후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고려군 있고 가운데 거란군 있고 그 남쪽에 또 고려군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협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김종현의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늘이 돕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물론 그 이전까지 북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은 북쪽에서 불었겠죠. 그런데 김종현이 비바람을 몰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군을 공격하는 김종현 쪽이 굉장히 유리해졌겠죠.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에서 격렬하게 공격하자 거란군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을 치려면 북쪽에 있는 고려군을 또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란군을 석천과 발령까지 추격했는데 석천과 발령은 동사강목에서 지리고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석천은 팔령천, 발령은 팔령산이라고 지리고증을 해놨죠. 여기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란군이 많은 피를 흘려요. 시체가 들을 덮었고 사로잡은 포로, 노획환, 말, 낙타, 갑옷, 병장기는 이루다 셀 수 없는 정도였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이건 압록강을 건넌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은 없었다.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귀주 전투의 상황이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강민첨 열전인데요. 강민첨 열전에 나중에 강민첨이 죽은 다음에 강민첨에 대한 포상 기록이에요. 문종이 즉위했을 때 1046년에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중상부 11년에 거란이 난입했을 때 왜 연호를 대중상부 11년이라고 했냐면 요 시점에서는 거란 연호가 아니라 송의 대중상부 연호를 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 연호를 사용할 때 실제로 그때 어떤 연호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나름 고려사는 굉장히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 이때 병부상서 지중추원사 강민첨이 용감하게 싸워 발령의 들에서 크게 승리하니 거란이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히고 끊어졌다. 길이 막힐 정도로 막 산더미처럼 이런 게 쌓였다는 거예요. 이때 포로가 되거나 죽은 자가 만급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000명을 참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주에서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체가 들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강민첨은 이 귀주에서 도망가는 거란군을 발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기에서 만급을 또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했다는 거고 계속 만 단위의 손실이 거란군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10만이 와서 수천 명이 돌아갔다고 하는 고려사 기록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0만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만 명이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고려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 고려의 승리에 대해서 뒤집으면 거란의 패배에 대해서 거란 측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란주가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소배압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적을 얕잡아보고 적국 깊이 들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런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건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고려 쪽에만 나와 있고 거란 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거란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교차 검증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거란군이 고려를 얕잡아보고 고려 깊이 들어왔다가 패배한 것이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소배압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개경까지 깊이 들어왔다는 이 전술상의 실패를 지적한 것이에요. 이런 지적을 뒤집어 보면 싸우지 않고 계속 아래로 내려왔다 라고 추정했던 그 설명이 맞는 거죠. 대체로 거란은 고려와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기록은 잘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3차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사 1019년 3월 18일 기록인데요. 소배압 등이 고려에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좌신률, 신룰에 걸려서 신룰이라는 건 뭐냐면 출병에서 기율을 지키지 않은 죄 이겁니다. 패배의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조사한 다음에 풀어주었다. 거란이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한 걸 분명히 밝힌 기록이에요. 그만큼 고려의 이 승리는 거란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승리였다는 거죠.